네, 전 시간에 급팽창 이론, 너무나 아름다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밝혀지는 우주는 어떠냐? 팽창하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우주가 팽창하는데 얘들아, 그냥 쭉 넓어진 그 팽창하는 게 아니고 가속 팽창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가속 팽창. 무슨 말이야? 우주가 얘들아 이렇게 해서 급팽창 팍 했지, 확 해서 급팽창 했지, 확 급팽창 했어. 그러면 점점 커지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그지? 이해하겠는데 얘들아 이 커지는 게 얘들아 이게 더 빨리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 가속 팽창하고 있다 현재.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이걸 알아보자는 거야. 자, 이거를 여기 보니까 1A형 이렇게 씁니다. 정확히는 1A형 초신성으로 관측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 1A형 초신성. 그러면 1A형 초신성이 뭐냐? 여러분들 이거예요. 1A형 초신성이 뭔 줄 알지? 초신성 폭발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1A형 초신성은 어쩔 때 폭발하냐면 잘 봐요. 태양의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 백색 외성이었지, 그지? 결국엔 수축해서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여기 앞에 백색 외성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주에 있는 되게 많은 별들은 보통 행성계, 즉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별들도 있지만 되게 많은 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별들이 쌍성계를 이뤄요. 무슨 얘기냐? 이 별 옆에 또 다른 별 하나가 이렇게 같이 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는 거죠. 같이 이렇게 도는 거지. 자, 태양계에서도 목성이 지금보다 더 컸다면 태양계도 쌍성계 시스템으로 돌아갔었을 거야. 자,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다행히. 자, 그러면 어떤 별 하나가 진화를 끝내서 백색 외성이 됐어요. 백색 외성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상당히 밀도가 높죠. 밀도가 상당히 높지. 그러면서 중력이 엄청 세니까 이 옆에 있던 별의 물질을 흡수합니다. 여기서 쭉 흡수해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거리가 좀 가까웠을 경우에 흡수해가. 그러면 이게 흡수되면서 어떻게 해? 이 물질이 계속 흡수되면서 이 백색 외성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블랙홀은 빨아들이기만 하고 뱉어내는 법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죠? 블랙홀이 아니라 이 백색 외성 어쨌든 중력은 이렇게 계속 빨아들이잖아. 그럼 질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이 늘어나다가 이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쯤 되잖아.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게 이게 태양 질량이라는 표현이야. 요 정도가 되잖아. 요 정도가 되면 역학적으로 이 질량 이상부터는 폭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폭발합니다. 이 백성위성이 막 주변에 있는 그 자기 동반성의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얘가 1.4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방금? 꽝 하고 폭발해. 꽝 하고 폭발해. 자, 폭발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초신성이라고 얘기하지. 그지? 이 초신성은 너무나 뭐해요? 밝아요. 지구에서 되게 멀리 있는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해도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해. 그런데 1.4 태양 질량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폭발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질량에서 폭발하니까 이 질량에서 나오는 에너지만큼은 당연히 그만큼 밝을 거 아니야. 그러면 1A형이라고 하는 초신성이 폭발하는 것은 우주 어디에 있든 어떤 밝기로 보이겠어? 바로 절대 등급이 모두 같게 나타나지. 그지? 하지만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겠어? 겉보기 등급, 즉 지구에서 관측한 밝기는 다르지. 왜? 거리가 다르니까. 그럼 여러분들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이용하면 어떻게?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별의 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별의 밝기가 진짜 예를 들어서 1등급 별이라고 그럴게. 절대 등급이 1등급 별이야. 그 다음 겉보기 등급이 1등급 별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별은 절대 등급이 약 10
10파섹이라고 하는 거리에서의 밝기거든. 그러면 눈으로 봐도 1이고 진짜로도 1이면 이 별은 10파섹에 있는 거겠지. 그런데 절대 등급이 1등급인데 겉보기 등급이 만약에 6등급이다.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더 어둡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별은 더 뒤에 있는 거지, 10파섹보다. 반대로 절대 등급은 1등급인데 눈으로 봤을 땐 0등급이야. 더 밝지? 그러면 나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그 18색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1A0 초신성은 절대 등급이 알려져 있단 말이야. 동일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눈으로 관측했을 때 어떻다는 얘기야? 더 눈으로 봤을 때 어둡냐 또는 더 밝느냐 따라서 1A0 초신성이 있는 위치를 우리는 특정할 수 있다는 거야. 거리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볼래? 자, 이 그래프 한번 보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자, 일단 밑에 한번 읽어볼게. 자,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 적색 뭐라고 돼 있어? 편이. 적색 편이가 뭐였죠? 멀어질수록 적색 편이가 되지, 그지? 근데 이 편이량이 크면 클수록 어땠어? 후퇴 속도가 빨랐지. 기억납니까? C분의 델타 V는 광속분의 어떤 천체의 시선 속도의 변화는 그 별의 원래 파장에서 그 별의 파장의 변화랑 같지. 그렇죠? 그럼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건 요 양이잖아. 그지? 요거가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델타 란다 이 변화량이 낮은 거에서 처음 거를 뺀 거니까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적색 편이량이 커진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델타 V 값은 C 곱하기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인데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속도, 시선 속도의 변화가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갈수록 편이량이 커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상대적인 빛의 세기라고 그랬지. 상대적인 빛의 세기. 상대적인 빛의 세기. 일로 가니까 숫자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지? 일로 갈수록 어둡다. 그런 얘기죠.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네.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우면 밝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 B를 한번 보세요. B를 보니까 팽창 속도가 일정했을 때 우주 모델. 이 B가 지금 여러분들 이 그래프 선생님 이거 확대가 안 돼서 여러분들 그냥 좀 잘 보세요. 이 B라고 하는 녀석이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 선이거든요. 이거. 이게 팽창 속도가 일정했을 땐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1A0 초신성을 관측을 해봤더니 여기에 플롯이 되는 게 아니고 요거보다 위에 플롯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선 이 위에, 즉 A라고 하는 약간 이거보다 B라고 하는 놈보다 기울기가 좀 더 높은 요런 곳에 1A0 초신성이 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원래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요쯤 나와야 되는 게 요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더 어떻게? 원래 그 밝기로 보여야 되는데 더 어떻게 보인다?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 뭘 의미하는 거겠어? 그래, 원래 측정되는 것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더 먼 거리에 있다. 원래 측정된 것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원래 측정된 것보다 더 빠르게 간다. 즉, 뭐 한다? 가속하고 있다. 그래서 팽창은 하는데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봐라. 빅뱅이 빵 일어났지. 그때 처음에 인플레이션, 그 팽창이 일어났었지. 그지? 그러다가 기울기가 완만해져. 즉, 그 팽창에서부터는 감속이 돼. 그지? 그리고서 쭉 진행하다가 현재는 또 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현재. 참 이거 신비하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 그림. 이걸 잘. 선생님 되게 많은 얘기를 했죠? 1A0 초신성의 특성들. 그 다음에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으로 별의 거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봤더니 예상되어졌던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모델보다는 좀 더 어둡게 더 빨리 팽창함으로 가속 팽창한다는 걸 알아냈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이런 가속 팽창 왜 그러면 가속 팽창이 되느냐? 도대체 왜 가속 팽창이 되느냐?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몰라. 근데 최근 이제 관측 결과 아까 선생님이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아주 미세한 게 불균질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죠?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제 후보군을 떠오르게 될 거야. 만약에 우리 눈에만 보이는, 자, 우리 눈에 보인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관측이 가능한, 그죠? 뭐 눈은 가시광선일 테지만 관측이 가능한 뭐 X선도 좋고 모든 것도 막 이게 다 좋잖아, 그지? 어쨌든 관측이 가능한 걸로 볼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이것들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보통 물질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별이나 행성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보통 물질이 알고 봤더니 약 우리 우주 전체에서 5%가 채 안 되는 그런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로 뭐가 있어요? 암흑물질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요게 한 26.8% 정도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얘는 전자기파로도 안 보여. 아까 선생님이 저 위에 보통 물질은 전자기파로 볼 수 있는데 얘는 전자기파로도 안 보여. 근데 얘를 어떻게 아냐? 얘는 바로 중력적인 방법으로만 존재를 측정할 수 있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중력 렌즈 배웠죠, 그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별이 있어. 근데 이 별이 막 우리 눈으로 볼 때 막 울렁울렁하게 보이는 거야. 마치 여기 막 누가 돋보기를 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갖고 있는 뭔가가 존재하게 되겠지, 그지? 이걸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암흑 물질의 후보군이 뭐냐?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연구 중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인데, 이 암흑 에너지는 우리 우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아무도 몰라, 이게 뭔지. 근데 봐라, 생각해봐. 우주에 물질들만 있으면 인력만 작용해서 우주가 팽창하겠어, 감소하겠어? 당연히 감소하겠죠. 즉 팽창 속도가 늦춰지거나 오히려 줄어들겠지, 그지? 아니면 적어지겠지. 근데 얘들아, 요즘은 어떻게 한다? 그냥 팽창도 아니고 뭐 한다고 지금? 가속 팽창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얘를 팽창시키려는 인력과 반대의 에너지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어떤 물질들의 인력보다 이 물질들의 인력보다 뭐야? 바로 이거를 더 팽창하려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지금. 이 에너지가 뭘까?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잘 몰라서 이름을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이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가 널리 퍼져 있고 바로 얘는 청력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에너지다. 그리고 그거를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68.3%의 비율로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수치는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야.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보통 이걸 지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대략적인 모양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계속 찾으려고 뭐 무슨 망원경도 올리고 막 그래. 뭐 유클리드 망원경인가가 뭐 22년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직 뭐 되게 핫한 과학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알아?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노벨상 또 수상자가 나올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가 왜 가속 팽창하냐? 왜 암흑에너지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과학자들도 솔직히 그렇게 그냥 명명할 뿐인 거지.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암흑물질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암흑물질, 그지? 암흑물질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런데 좀 암흑물질이 그렇게 발견되는 게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은하에도 암흑물질이 있나요?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 은하로부터의 관측되는 어떤 속도, 은하에서 관측되는 은하의 회전 속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우리 은하 어떻게 생겼었어? 약간 막대 나선 은하였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선이 쭉쭉쭉 이제 연결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꺾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꺾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 은하가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 회전하는 속도, 이 속도가 참 웃기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회전할 때는 강체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구 단단하지? 지구가 강체 회전인데 잘 봐. 자전하잖아. 그럼 잘 생각해 봐. 극에 있는 곳이나 적도에 있는 곳이나 중위도에 있는 곳이나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똑같이 한 바퀴 돌죠. 그치? 그렇지? 다시 얘기하면 1회전할 때 모든 지점에서의 각 속도는 서로 같은 거야. 이게 강체 회전이야. 각 속도라는 것은 한 바퀴 회전하는데 360도 돌잖아. 그지? 그렇죠?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케플러 회전은 그게 아니야. 케플러 회전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랑 똑같아. 여기가 태양이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얘가 더 느리게 가죠? 얘가 느리고 얘가 빨리 가잖아. 그지? 이게 케플러 회전이야. 케플러 법칙에 여러분들 아직은 케플러 법칙 물리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네. 케플러 법칙에 보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속도는 느려지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중심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중심부의 태양의 질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질량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당기는 힘이 적죠. 그러니까 얘가 이 주위를 돌고 있는 힘도 약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케플러 회전은. 다시 얘기하면 케플러 회전에 따르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케플러 회전에 따르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돼? 속도가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돼? 아이고 이게 아이고 다 지워졌네. 케플러 회전에 따르면 아까 그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런 천체들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케플러 회전에 따르면 쭉 하고 떨어져야 되겠지. 이게 케플러 회전의 실제 그래프의 모습이야. 여기가 속도고 여기 거리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강체 회전 아까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는 여기 극이나 적도나 다 어때요? 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치? 속도가. 그러니까 각 속도가 이렇게, 다시요. 각 속도는 어떻게 된다? 속도가 똑같이 움직이지만 이것도 재밌어.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위에서 쳐다보면, 여기를 잘라봐. 적도를 이렇게 잘라봐. 잘라보면 얘들아, 좀 이렇게 되잖아. 각 속도는 똑같은데, 선 속도는 다르지. 무슨 얘기냐면, 이 원반, 이 지구의 이 적도를 이렇게 투영해서 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축으로 이렇게 지구 자전하면, 얘가 돌잖아. 돌면, 요 원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맨 안쪽에 있는 애는 이렇게 돌고 바깥쪽에 있는 애는 엄청나게 빨리 돌지. 왜냐하면 동일한 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실제 선속도는 바깥에가 제일 빨리 도는 거지. 그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도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강체 회전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바로 무슨 회전이야? 케플러 회전이어야 돼. 자, 근데 우리 은하 있죠? 우리 은하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은하가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이렇게 우리 은하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슨 회전이 돼야 될 것 같아? 천체니까. 그래, 케플러 회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예측되는 값은 아마 이렇게 예측돼야 될 것 같아요. 예측되는 거죠. 근데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 잘 보시면 되게 웃깁니다. 여기까지 여기 T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은하 중심부터 이 T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 봐. 무슨 회전하지? 여기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죠. 그죠? 이건 오히려 무슨 회전이야? 이건 강체 회전이죠. 그 여기서부터는 또 쭉 내려가죠. 이만큼 이걸 좀 확대해 보면. 그러면 얘들아 이건 케플러 회전이라고 그랬잖아. 케플러 회전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보여? 여기에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약간 케플러고요. 나머지는 계속 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더 이상 케플러가 안 된단 말이야. 케플러 회전이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 중심에 얘들아
거대 블랙홀이 있을 거야. 너무너무 단단하고 막 엄청난 블랙홀이 있어서 강체 회전 같은 비슷한 걸 하다가 얘한테 멀어지니까 어때? 케플러 회전처럼 가려다가 보니까 보세요. 이 은하 중심에 거대한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면 이 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 케플러 법칙처럼 강체 회전까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케플러 회전으로 가야 될 건데 이게 안 나타났다니까 이렇게. 그럼 은하 중심에 우리 은하 중심에 질량이 거의 집중되어 있다는 기존의 이 학설은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 얘를 계속 회전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도 질량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야 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다 질량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려준 거야. 물질이야 이거. 암흑 물질, 에너지 아니다. 좀 선생님이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한 거야.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우리 우주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겠냐? 아니면 팽창을 멈출 거냐? 아니면 우주 내부에 있는 뭐 하여튼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것은 결국엔 인력과 청력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팽창할 거다. 이게 열린 우주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균 밀도, 인계 밀도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주의 자, 이게 우주의 밀도야. 자, 그런데 실제 임계 밀도라는 게 있다고 치자. 보통 C라고 쓰는데 근데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할게. 임계 밀도. 자, 이 임계 밀도는 이거보다 만약에 밀도가 작아. 자, 이 임계 밀도는 뭐냐면 우주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을 만한 정도의 물질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대로 가만히 있어. 더 이상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마 라고 하는 임계 밀도. 그러면 이렇게 돼볼게. 이게 같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 평탄 우주가 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평탄하니까 공률 둥그란 정도는 더 이상 없지. 그러니까 이 공률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더 생기면 이렇게도 생길 수 있잖아. 그제? 그럼 얘들아 이거는 뭘까요? 우주에 그냥 평탄할 정도, 그 현재 수준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도보다도 실제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 지들끼리 잡아당기질 못하고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열린 우주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점점 자기들의 밀도 값 때문에 끌어당기면서 다시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닫힌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닫힌 우주는 지금 이런 모양처럼 나타나겠죠. 이렇게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점점 수축하는 모양이겠죠. 그래서 공률이 양의 값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열린 우주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안쪽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팍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안장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률이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닫힌 우주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가다가 공률에서 끝나는 것이고, 열린 우주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고, 평탄 우주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 기울기가 0으로 계속 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최신의 과학자들은 최근 관측 근거를 갖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프 참 재밌습니다. 자, 지금 보면 현재 실제는 우주가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랬지? 참 너무 웃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 그래프 한번 잘 볼까?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이런 선이 있어.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은 분명히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서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치? 그렇잖아? 자, 그러면 현재 가속 팽창하는 이 선이 결국엔 이런 모양이잖아.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는 더 가속 팽창할 테니까 우주의 미래는 바로 시간분의 우주의 크기, 거리,
시간분의 거리 r로 봤을 때 그때 나타나는 이 그래프가 속도의 이 기울기가 바로 t분의 r이니까 속도의 그래프잖아, 그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더 가속 팽창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면 어떻게 될까? 우주의 크기는 속도가 계속 여러분들 100km/h로 계속 차가 움직이면 계속 속도는 일정하지만 거리는 계속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평탄 우주는 어떻게 되겠어? 가다가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거야. 자, 지금 현재 여기 지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재 여기 지점에 있다. 자, 평탄 우주라고 했을 때는 실제는 뭐야? 실제는 이게 팽창 저기 우주고 이게 가속 팽창 우주잖아요, 그죠? 현재 우주는 최근에 관측한 결과를 분석하면은 팽창 그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또한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점에 대폭발이 일어났을 거야. 이게 지금 0이 되는 지점. 물론 지금 Y축이 다 0이 되는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지점은 다 여기 X축에 따로따로 다 수렴하죠, 그죠? 하지만 현재부터 이 시간으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면 여러분들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면 현재로부터 제일 그래도 우주의 나이가 좀 크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떤 우주론이야? 가속 팽창 우주론이 지금 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평탄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보다 많게 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단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현재 과학자들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기에 충분한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급진적 이론도 많아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실렸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다큐멘터리 뭐 유튜브에도 엄청 좋은 자료가 많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보시고 더 추가되는 내용들은 또 내년에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런 내용 잘 습득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대단원의 막을 지구과학 막을 이 단원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토의와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수고 많았지 뭐 니들이 뭘 수고 많냐 이놈들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